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에 들어온 K리그, J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승무패 28회차 같은 경우에는 직전 27회차에서 1등 상금이 3억 5,900만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 K리그, J리그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풋볼 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 살롱은 주말에 K리그와 J리그에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와 분석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28회차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 K리그 2, J리그 1 조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회차 역시 2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29회차 EPL 라리가 회차에서 대박 회차를 만들어서 토사장이 29회차에서 승부를 보도록 설계를 해놓은 회차이기 때문에 풋볼살롱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28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 최종픽 하나에 몰빵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나만의 조합픽을 보험픽을 구성을 해서 승부를 보시는 쪽으로 1등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투폴 무자비 11.1배 그리고 9.9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금요일 어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유럽 축구, 네덜란드 리그 그리고 일본 J리그 경기들로 프로토를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 3무, 2무 대박 적중에 이어서 이 주중에도 이렇게 풋볼살롱이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무자비 조합들이 연속으로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가족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목요일에도 이렇게 A매치와 유럽 대항전 경기들로 구성을 한 투폴 무자비 조합 9.8배 그리고 세폴더 조합 15.4배 조합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가족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셨고, 최근에 이렇게 3무 조합 그리고 2무 조합이 연속해서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축구 프로토 양질의 3무, 2무 그리고 정배 주력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승무패에서도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도 승무패에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축구 승무패와 프로토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의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6815배처럼 대박 로또 조합을 공유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농구 다양한 종목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을 이렇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 독점적으로 공유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94.7배 조합부터 29.6배 그리고 3무 조합까지 다양한 프로토 조합을 멤버십 카페에서 고수분들께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의 야구 승1패 그리고 농구 승5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야구와 농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토토부장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양질의 야구 농구 분석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28회차 현미경 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제주 대 대구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일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5경기 1승 4패 하락세이고 직전 광주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3 패배를 당하면서 이 김학범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K리그 4연패 포함해서 리그 8경기 2승 6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리그 10경기에서 10골, 최소 득점 공동 3등을 달리면서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이 수비 쪽에서도 리그 10경기 16실점, 최다 실점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공수 모두 아쉬운 점이 있는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대구 상대로는 1승 4무 5패, 상대 전적에 열세가 있는 제주이고 최근에 대구 상대로 6경기 3무 3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주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하락세 그리고 대구와의 천적 관계까지 고려한다면 대구를 상대로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베테랑 중앙 미들필더인 최영준 선수가 최근에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 중원 쪽에서 공백이 있는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무엇보다 제주가 최근에 고전하고 있는 것이 핵심 용병 공격자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점인데 이 용병 공격수 유리 조나탄 선수가 최근에 4경기 무득점이고 이 플레이메이커 헤이스 선수 역시 리그 8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용병 자원들의 골 감각도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제주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경기 3무 2패,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5경기째 승리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K리그 6경기 4무 2패, 무자비 면모가 있는 대구이기 때문에 이 대구 특유의 원정 기복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하락세를 고려했을 때 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주보다도 득점력이 떨어지는데 리그 10경기에서 8골에 그치면서 현재 K리그 1에서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점 역시 14실점으로 최다 실점 공동 5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주 못지않게 공수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박재현이나 정재상 같이 젊은 피 자원을 투입을 하면서 이 경기력 반전을 이뤄냈고 최근에 감독이 교체가 되면서 경기력적으로는 확실히 분위기 반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 역시 제주와 마찬가지로 시즌 초반 용병 공격 자원인 세징야와 바셀루스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 역시 용병 자원들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대구 역시 공격 쪽에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신임 박창현 감독이 기존 대구의 컬러인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벗어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배하는 축구를 구사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현재 대구의 스쿼드로는 그러한 축구를 구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하락세를 고려해서 대구의 무자비 면모까지 나와준다면 빈공, 저득점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천안 대 안산 K리그2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홈팀 천안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2무 3패의 승리가 없었습니다. 올 시즌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둔 천안인데 이 개막전 승리 제외하고 리그 7경기 3무 4패 하락세에 빠지면서 13위에 머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천안 쪽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이 안산보다 용병 쪽에서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데 이렇다 할 용병 공격 자원들이 없는 안산에 비해서 그래도 천안 같은 경우에는 용병 공격수 모따와 파울리뇨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안의 모따라는 공격수가 리그 8경기 4골 1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에 리그 4경기 3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안이 모따 선수의 한 방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 또 다른 공격수인 파울리뇨 선수 역시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 리그 6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천안 쪽이 그래도 용병 공격자원들의 한방이 있다는 점에서 안산보다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안산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경기 2무 1패로 열세였던 천안이고, 안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3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 데다가 직전 경기 부산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리그 6경기 1승 1무 4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안산이 리그 8경기에서 10실점으로 실점 부문에서는 최소 실점 공동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수비 쪽에서는 천안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리그 8경기 8골 최소 득점 공동 2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천안보다 공격력이 떨어지고 있는 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산의 공격수 노경호 선수가 리그 8경기 3골을 넣어주면서 그래도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 직전 부산전에서 6경기 만에 이 노경호 선수가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용병 공격수가 없는 안산 입장으로서는 이 노경호 선수가 골 결정력을 보여줘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안산이 아쉬운 것은 그래도 수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전 수비수인 김재성 선수가 직전 경기 부산전에서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안산이 수비수 김재성 선수가 또다시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면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수비력이 흔들리면서 직전 부산전에서도 2실점을 당했었기 때문에 안산이 김재성이 결장이 된다면 천안의 용병 공격수 모따와 파울리뇨의 한 방이 나와주면서 의외로 천안에게 덜미가 잡히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천안의 승무 투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단통 픽으로는 단통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산프이로 대 나고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산프이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프이로가 올 시즌 무승부가 7번으로 도쿄베르와 함께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그 11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4승 7무, 무승부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니가타 원정에서도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1대0으로 리드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 동점골을 내주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친 산프이로이기 때문에 이 산프이로의 특유의 무자비 면모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J리그에서 압박 라인이 가장 높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압박 라인이 가장 낮은 팀이기 때문에 양 팀의 상성이 굉장히 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프이로의 경기 스타일은 점유율을 꽤 높게 가져가면서 전방 압박을 가장 높게 가져가는 팀이고,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로 전체 18등, 점유율에는 관심이 없는 팀이고 압박 라인 자체도 상당히 낮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산프이로가 압박 라인을 올리면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J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팀인데,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고야가 최대 강점인 세트피스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산프이로 상대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이 산프이로의 또 다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산프이로의 주포 공격수인 오아시 유키 선수가 올 시즌 리그 10경기에서 7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직전 경기 니가타 원정에서 오아시 유키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가 되면서 이 산프이로가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만약에 오하시 유키 선수가 또다시 돌연 결장이 되기라도 한다면 이 경기는 산푸이로가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특유의 무자비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만약에 오하시 유키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된다면 산푸이로가 홈발을 받으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산푸이로 특유의 무자비 면모와 오하시 유키 선수가 또다시 돌연 결장이 되는 변수까지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나고야가 충분히 무승부 이상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가시와 대 가시마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액면가 순위적으로는 가시마가 5등을 달리고 있고 가시와가 13등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시마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 있는데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는 4승 1무 무패 극강의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2승 4패에 상당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 가시마를 곧대로 믿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7경기에서 1승 4무 2패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다소 주춤하고 있고 주포 공격수 호소야 마오 선수가 올 시즌 리그 7경기 무득점에 빠져있는 가시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가시와가 플레이메이커 마테우스 사비오 선수의 활약이 없다면 가시마를 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또한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세트피스 실점이 상당히 많은 것이 수비적인 약점인데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딱 2골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은 가시와에게 충분히 해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리그 10경기에서 8골,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가시마를 상대로 득점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스즈키 유마 선수가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그 3경기에서 3골 2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 직전 쇼난전에서 스즈키 유마 선수가 2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스즈키 유마가 최전방에서 버티고 있는 가시마 쪽이 공격력은 한 수 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가시마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지만 가시마 특유의 원정 기복과 가시와가 그래도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다는 점, 최근에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쇼난 대 사간도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홈팀 쇼난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현재 제1리그에서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이 쇼난 같은 경우에는 제1리그 9경기 4무 5패 승리가 없기 때문에 꼴찌로 쳐져 있습니다. 다만 쇼난이 고무적인 것은 리그 11경기에서 15골 그래도 공격력은 준수하기 때문에 이 쇼난이 홈발을 받는다면 사간도스를 상대로 한번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쇼난의 최대 약점은 현재 리그 11경기에서 23실점으로 현재 제1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 바로 쇼난이고 리그 11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었을 정도로 매경기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수비가 약점인 팀이기 때문에 이 사간도스 역시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승무패로 지우지 않을 것이라면 단통으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쇼난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준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병 공격수 루키안 같은 경우에는 5경기 무득점, 이 스즈키 아키토라는 공격수 역시 리그 5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격력까지 아쉬운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측면 공격수인 후쿠다시오 선수가 리그 4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 후쿠다 선수가 해결을 해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대 전적 면에서도 양팀이 10경기 기준으로 3승 4무 3패로 팽팽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최근에 하락세라는 점, 상대 전적까지 팽팽하다는 점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도 쇼난 못지않게 하락세인데 리그 9경기에서 1승 2무 6패 하락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원정에서는 1무 4패, 원정 5경기에서 무려 실점이 13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간도스의 원정 기복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쇼난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난이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실점이 많은 것이 리그 11경기에서 21실점을 당하고 있는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이 쇼난이 공격력은 준수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간도스의 불안한 수비력 그리고 특히나 원정에서 실점이 늘어나는 원정 기복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쇼난이 한번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가 분석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것이 쇼난의 장점이 바로 세트피스와 쇼패스 득점인데 마찬가지로 사간도스 역시 쇼패스와 세트피스 득점 패턴 비중이 높고 반대로 수비적인 약점 역시 세트피스와 쇼패스 실점이 많은 쇼난이고 사간도스 역시 쇼패스와 세트피스 실점이 많기 때문에 양팀 모두 강점과 약점까지 모두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상 승무패로 지우지 않는 이상 단통 픽으로는 픽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12번 경기는 취향껏 최종 픽을 가져가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저는 그래도 쇼난이 사간도스보다 공격력이 뛰어나다는 점과 사간도스가 쇼난 못지않게 실점이 많다는 점 그래도 쇼난이 홈팀이기 때문에 홈발을 받게 된다면 쇼난이 첫 홈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쇼난이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광주 대 대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연패 수렁에 빠져 있다가 직전 제주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K리그 1에서 무승부가 없었던 유일한 팀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시즌 첫 무승부가 나올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는 대전을 상대로 굉장히 압도적인 면이 있는데 7경기 3승 4무 무패 대전 천정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주가 최근에 6연패를 당했을 때 안 좋았던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반 막판에 실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후반 막판의 득점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후반 초반의 득점 비중이 몰려있는 대전이기 때문에 후반 막판의 실점 비중이 높은 광주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2경기에서 1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컵대에 포함하면 4경기 2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광주가 대전에 천정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대전 역시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베테랑 공격수 김승대 선수가 올 시즌 득점이 없었는데 지지난 서울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골 감각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라인 브레이커 김승대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광주라는 팀이 굉장히 압박 라인도 높고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이 광주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후반전에 김승대 선수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특유의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전도 충분히 광주의 약점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2승 2무 1패 7골이나 넣어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2무 3패로 득점이 딱 5경기 2골밖에 되지 않은 원정 기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올 시즌 대전이기 때문에 광주의 천정 면모와 대전의 원정 기복을 고려한다면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서울 이랜드 대 충북 청주 K리그2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5경기 2무 3패 승리가 없다가 직전 충남 아산과의 홈 경기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2승 1무 1패 9골이나 넣어주면서 홈발을 제대로 받고 있는 서울 이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그 8경기에서 15골이나 넣어주면서 득점 순위 3위를 달리고 있는 이랜드이고, 이 수비면에서도 리그 8경기 9실점, 최소 실점 공동 2등을 달리면서 이 서울 이랜드가 굉장히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랜드가 브라질 용병 공격수인 브루노 실바 선수가 이 충남 아산을 상대로 2골 1도움 맹활약을 해주면서 5대0 대승을 이끌었고, 올 시즌 5골과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랜드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측면 공격수인 변경준 선수 역시 리그 8경기에서 3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아산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랜드가 브루노와 변경준을 앞세운 공격력이 K리그2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충북 청주를 상대로는 최근에 3경기에서 1승 2패 열세에 빠져있는 이랜드이기 때문에 최근에 충북 청주의 저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무승부 정도로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5경기에서 2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이 부천과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지만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승부가 4번으로 현재 K리그2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충북 청주가 리그 9경기에서 9실점으로 이랜드와 마찬가지로 최소 실점 공동 2등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리그 9경기에서 8골에 그치면서 득점이 2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충북 청주의 약점은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 주포 공격수인 조르지 선수가 1부 리그 포항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아쉬운 것이 바로 충북 청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충북 청주가 용병 공격수 파울리뉴 선수가 리그 6경기 2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최근까지 득점이 없다가 지지난 성남을 상대로 2골을 몰아치면서 그래도 파울리뉴 선수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북 청주의 짠물 수비 그리고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랜드를 상대로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3억 5,900만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1, K리그2, J리그1 경기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최종픽을 그대로 탑승하시기보다는 제가 전해드린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픽을 여러 개 조합을 하셔야 등수안에 드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